네, 우선 다음 주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음.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부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오늘도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동향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번 주 제일 큰 이슈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피격당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달러 환율이 조금 튀었던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연준 의장이 되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환율은 조금 상단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 동향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지난주 14일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펜실베니아 이제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제 암살 시도였다는 점에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요. 이번 피격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번 피격 사태가 이제 어떤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환율 상승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좀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고조되는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가 좀 둔화된 데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도 좀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위원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고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9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심지어 연내 3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확률을 거의 50% 이상으로 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좀 커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달러원 환율은 1380원대에서 매우 하방 경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보면 영내에서는 70원대 중반에서 결제 수요가 크게 좀 유입되면서 단을 좀 지지한 측면이 있고요. 역외에서는 달러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을 가볍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피격에 따른 어떤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있었고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환율 하락이 좀 제약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피격당하신 사건은 환율 상방 요인이고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요인인데 이제 하방 요인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서 환율 움직임이 이번 주에 없었고 상방 요인만 존재해서 이번 주는 상방으로 조금 움직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음 주에는 시장 이벤트보다는 경제 지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한국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되고요. 같은 날 저녁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우선 한국부터 살펴보자면 한국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는 좀 더 부진했을 걸로 보입니다. 수출은 좀 괜찮았지만 비교적 이제 소비랑 투자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는 한은의 이제 금리 인하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발표될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좋아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좋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미국 가계 금융소득을 좀 늘리는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소비를 뒷받침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성장률은 경기 후행 지표기도 하고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또는 하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어쩌면 이것이 이제 연준 금리 인하에는 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경제 지표에 좀 관심을 갖고 충분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다음 주 전망 살펴볼 건데요. 다음 주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다음 주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네네. 최근 이제 미국 민주당 내에서 좀 바이든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 대선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아시아 통화 전반적 약세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면서 엔화 환율도 좀 급변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70원에서 1400원까지 예상합니다. 유로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 뭐 1510원까지 오르면서 2013년 이래 최고치까지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약한 상태고 뭐 유로는 좀 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보여서 이번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00원에서 1,520원으로 예상합니다.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의 엔화 약세에 대한 이제 좀 경고성 멘트가 있었고 또 일본 외환 당국도 개입 움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환율 레인지는 870원에서 900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